우리 헤어져.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너가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상대방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우리를 다 잊어버릴까봐 혼자 있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지 상대방을 잡아야 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만 같아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버리고 또다시 단호한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는 이별 1일차가 되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재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잡아야 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내가 서운해서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내가 노력할게 라고 말하던 따뜻한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며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다 무너져 버린 것만 같아요. 그동안 얼굴 보면 풀리던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예전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만나만 달라고 울고불고 상대방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서야 상대방의 얼굴을 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안 잡혀요. 아주 단호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멘붕이 찾아오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 더 이상 붙잡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연명하고자 생각할 시간만이라도 갖자고 상대방을 겨우겨우 설득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건 사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별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별을 통보한 건 우리와의 관계가 많이 지쳐서 현재 상대방의 감정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우리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느껴야 그래도 변할 가능성이 생길 텐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다가 헤어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생각하죠. 만약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다가 상대방이 연락조차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의 빈자리에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했던 상대방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이 시기를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의 불안감에 감정의 쓰나미가 몰아칩니다. 카톡 사진을 내렸다 올렸다 불안함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끝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끊는다던가 나답지 못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항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버리게 되거든요. 뭘 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서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갖자고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참지 못하고 새벽 감성 가득 담긴 장문의 톡을, 그것도 전체 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카톡을 보내고 말아버리죠. 사실 이 시기에는 상대방 또한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몰라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기존에 우리에게 갖게 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확실해져요. 역시 안 되겠다. 상대방의 마음에 이제는 조금의 미련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은 너무 다투니까 싸우는 게 너무 지쳐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런 조급한 모습에 매력이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된다면 후폭풍은 당연히 더디게 올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헤어짐이나 상대방을 서운하게 해서 헤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헤어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아쉽지만 우선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재회를 위해서라도 훨씬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뭔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애써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회는 뭘 애써서 하려고 할 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이별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상대방과 나의 현재 관계,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바늘 구멍처럼 좁았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별 후에는 객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때부터 재회의 방향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연히 붙잡으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이 낯설어요. 그렇게 서로가 완전히 헤어지는 순간 상대방은 뭔지 모를 아쉬움도 들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매달려 버리면 상대방은 당시에는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최고치로 생기는 동시에 우리는 본인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절대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거라는 생각에 시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본인의 자존감이 채워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확률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 헤어진 지금,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옅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면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고 합리화를 해버리고 연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단호하고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의 헤어짐을 말하기까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잡힐 거였으면 진작에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든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아서 연락을 하는 사이만으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답장 속도가 늦어져도 조급한 마음에 내가 실수를 한 건가?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애써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에 급발진을 해버리게 돼요.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면서 상대방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에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우리의 매력은 다 떨어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상대방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매력까지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재회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회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실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평가하는 입장이라면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직 내 마음 같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는 건 잠시 멈추셔야 해요. 내 마음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SNS를 염탐해버리면 정말 사소한 사진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이별 1일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없는 주말을 나름 잘 참고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상대방이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폰만 보면서 기다려 보는데 역시가 역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참고 참다가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을 딱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상대방도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 바로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들과 웃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봐버린 경우예요. 그때 우리는 이성을 잃고 진짜 상대방은 날 다 정리해버린 거구나.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은 사람인데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잊어버릴 것만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또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사진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너무 잘 사는 줄 알고 다시 너무 힘들어하고 이별 1일차로 돌아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멘탈이 단단해져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지금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상대방의 SNS를 염탐할 시기가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도 상대방의 변화가 조금만 있으면 또 힘든 시간을 다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사랑에 최선을 다했고 서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연락이 올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우리의 감정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연락에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버리면 상대방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대방과 동등한 감정의 온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매력이 회복되면 재회는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시작했는데 혼자만 힘들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버린 상대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너무 자책하고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의 좁아진 시야는 넓어져서 이 상황을 더욱 객관화해서 보는 날이 올 거고 상대방은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어서 소중한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